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다만 국제유가의 6%대의 폭락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리 이니 앵커님, 네. 국제유가가 6% 폭락이라고 오늘은 얘기했잖아요. 은이네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어느 정도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급락하는 게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뉴욕 증시가 다 올라간 게 아닐까요? 그 근거는 맞아요. 그 배경을 보면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확대 우려가 이제 휴전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면을 봤을 때 유가가 이제 전쟁 휴전 이슈로 급락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 위축이 대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경기 부진에 따른 그 선 시그널일 수 있어요. 유가의 지금 낙폭은 지금 하나 이벤트를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호재로 될 수 있지만 유가가 점진적으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다시 분명하게 나올 게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에는 양날의 양면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의 급락은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영 오늘 선생님, 이제 미국 근데 오늘 3대 화면에 지수를 단영 보면 선생님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밝게 안 될까요? 제가 이거 오늘 하늘이 구름이 꼈어요. 여기 사무실이 조명이 3개를 켜놨는데도 이렇게 좀 네. 어둡게 아유, 나왔거든요. 밝게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자, 그럼 아이, 뉴욕 증시 바로 괜찮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은 휴전 기대감하고 트럼프 당선 기대감이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무려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그러면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고 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목전을 탈환 목전을 두고 있어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지금까지는 M7에서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마저도 한번 신고가 기대할 수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우와 나스닥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도 상승폭이 둔화된 것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되는 관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시격언에 뉴스에 사서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맥락들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닌가. 물론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연준에서도 금리나 속도 조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지수의 조정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지만 오늘 보면 이제 섹터별로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 섹터가 많았어요. 오히려 하락 섹터가 작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차익 매물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투자 심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연료 전지가 그동안 낙폭이 걷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7만 달러 목전에 두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전기차에서 수소차 섹터들이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죠.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연준 제조업 지수가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석유라든가 철강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개별 종목군들의 화려한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하루였어요. 바이오 로보틱스가 수술용 로봇이죠. 20% 이상 급등 나왔고, 트럼프 미디어 역시도 트럼프 당선에 베팅하면서 20% 이상, 최근 한 2달 사이에 100% 이상 상승하는 것을 보였고,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또 2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원전이라든가 SM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니콜라라든가 퓨얼셀, 알버말, 솔라 엣지, ARM,
모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TSMC라든가 아파치, 테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했는데 테슬라를 보면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다 이제 하락 마감한 것은 머스크의 동생이 지분을 매도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 주가 하락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ETF 시장에서 보더라도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보안 섹터예요. 그럼 보안 섹터를 잘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의료기기와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으면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이런 섹터들이 ETF가 강했던 그런 쪽들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대마, 해리스의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니까 대마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클라우드와 방산 항공이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M7의 주가 상승이 신고가를 견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M7이 다소 쉬어가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렇다면 국내는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미디어가 최근 들어서 2달 동안 100%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7월 15일 고점 돌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당선 확률을 배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테슬라를 한번 우리가 본다면 테슬라 역시도 장 초반에는 271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2.48%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거래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아직 추세는 살아있는 거고 특히 반도체주들이 오늘 하락했던 요인을 보면 미국이 대중 무역 규제에서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양자 암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AI 반도체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M7 주가가 또다시 나스닥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다 하는데 결국에 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천연가스 역시도 급락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급락 나온 부분은 지금 원화가 1,390원까지 갔다가 1,383원대로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원화 약세와 석유와 천연가스 하락이 결국에는 원화 약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니켈 이런 원자재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대두 같은 곡물까지도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다소 위축시키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다소 제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경기 둔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미국의 대선까지는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대선 이후에는 결국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앞으로 대선 이후의 전망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가볼까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다 좋았습니다. 중국 증시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 모두 다 올라섰고 니케이, 엔화 가치 급락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반전의 드라마일까요? 1.8% 급등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우리 도운 앵커님은 최근 1년 동안 일본 여행은 자주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3년 동안 일본은커녕 비행기도 못 탔습니다. 바쁘셔서 그렇구나. 지금 이걸 보면 오늘 엔화가 약세로 본 거는 902원 57전까지 빠졌던 거는 910원대에서 지금 여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또 엔화가 약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일본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여당 참패 소식으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고 달러당 155엔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엔화 약세를 보이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은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엔화 강세로 전환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위험이 계속해서 대두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따라서 올라간 건 엔화가 강세면 그만큼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고 중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 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여기서 약 765조의 부양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5% 이상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올 2분기, 3분기 들어서 4.6%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됐다라는 거죠. 둔화됐기 때문에 4분기 경제 성장률을 활짝 끌어올려서 정부에서 받은 5%를 맞추기 위해서 765조 원 정도를 풀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반영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본다면 트럼프가 당선했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1월 2일부터 내년 1월 2일부터 AI, 반도체, 양자암호 여기에 대한 수출 통제 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새롭게 더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했고 그다음에 경기 둔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이 어제 나타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34거래 만에 순매수 어떻게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낙폭과대는 가장 큰 메리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33일 동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장기간 매도했다가 소폭 매수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부분이죠. 삼성전자 역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상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엔비디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휴전기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분기 국내 성장률 굉장히 쇼크고 4분기 역시도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총량 수출 부분은 크게 증가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 소용들이 한가운데 직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제일 두려운 부분이 트럼프가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보조법 이 부분을 폐기하겠다. 물론 국제 조약에 따른 거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폐기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보조금이 급격히 위축됐을 때는 또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낙폭 과대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매도가 증가됐어요. 이 하루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00원에서 55,000원대 여기가 일단 진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매수 관점을 보자. 근데 지금은 확인된 바닥은 아직 아닌 듯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수급 변화는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영향이 굉장히 강했지만 전체 수급에 있어서도 어떻게 좀 긍정적인 변화 있습니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음,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스피 거래량은 9조 1,000억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코스닥은 4조 9,800억이거든요. 코스닥 4조 9,800억이면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바닥이에요. 거래대금 바닥은 주가의 바닥일 수 있지만 한 단계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상태고 어제 삼성전자를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렸지만 최근 금융투자나 기관들의 매수 행태를 보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300억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깨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에서도 이제 1,500억 순매수하면서 400억 누적 순매수로 돌았는데 결국에 어제 같은 경우도 11시 30분에는 대략 880억 정도 선물 매수했다가 3시 15분까지는 4,150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다가 장 마감에 4,500억으로 매도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측에 증시주변 자금을 보면 단기성 자금인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결제 자금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2조 8,500억이 빠져나간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월말 결제 자금이기 때문에 마켓머니 펀드가 월 초에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라면 큰 문제 없지만 유입되는 속도가 규모가 축소됐을 때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용융자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 이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 CMA라든가 예탁금까지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수의 변동성은 상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주요가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내달 1일까지 있고요. 그래서 네.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뇌질환 관련들이 이제 기사가 많이 나고 있고 사우디 제담 호텔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다음에 CQ업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여기서는 양재암호라든가 딥페이크 이쪽이 부각받을 수 있고 포토닉스 코리아 2024 행사가 있어요. 광반도체. 그래서 오늘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그리고 보안, 원전 이렇게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광반도체, 바이오, 보안, 원전 관련한 섹터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핫이슈 종목을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지난 핫이슈 종목 삼화전기와 에이징랜드부터 좀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SSD죠. AI 쪽에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실적 측면을 보면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결산 대비 115%가 증가됐고 올해 영업이익은 294억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해 실적 호전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두 곳에서 목표 주가 평균 잡은 게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만 원. 애교스럽죠. 그래서 목표가 손절없이 목표가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가 상단을 4만 1,000원부터 욕심내면 4만 4,000원까지 가보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4만 3,050원 끝났어요. 혹시도 욕심내다가 못 파신 분 있다면 오늘 반등 시 매도하시고 다시 눌림목 조정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화전기를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한번 더 끌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에이징랜드는 수익 실현, 매도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꼽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네. 다음 주까지 11월 중반까지는 제약바이오 국제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있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요거 관련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뇌질환, 우울증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리메드와 피플바이오 여기다 하나 더 본다면 뭐 ABL 바이오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는 좀 부담이 없어요. 리메드 같은 경우 많이 올랐고 ABL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덜 오른 피플바이오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제 장중 저가가 3,985원이었거든요. 그러면 4,0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3,850원 이탈을 잡고 목표 주가는 5,000원을 보자. 단 이거는 우리가 11월 1일까지 보지만 피플바이오는 12월 1일에 진단 키트를 판매하는 것이 이제 허용됐거든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매 관련한 테마가 또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핫이슈 종목으로는 탑픽 종목 피플바이오 목표 주가 5,000원, 손절가 3,850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간의 단일가 종목을 한번 꼽아 보도록 할까요?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어제 시간에 트럼프 미디어가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주들이 움직였어요. SY 스틸텍이라든가 SG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SY 스틸텍이나 SG 같은 경우는 단타로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공격적인 분들은 안정적으로 보면 다른 주식들이 있죠. 그런 쪽들 후발 투자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관련한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움직였는데 SY 스틸텍과 SG를 함께 꼽아주셨습니다. 어젯밤에 9시에 나 혼자 점상 첫 방송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또 단야 선생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앞으로도 오전에는 단야 선생의 일도양단을 통해서 그리고 밤에 진행되고 있는 9시에 진행되는 나 혼자 점상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야 선생의 일도양단 디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